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쏙쏙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서가번,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스튜디오 오시는데 이제 추웠죠? 며칠째 되니까 이제 좀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계속 추우니까. 이번 주 좀 넘겨야. 네? 한강이 한강도 얼었죠? 얼음이 잘 얼어 있습니다. 한강 위로 걸어오신 건 아니고요. 차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틀 전에는요. 네. 제가 중랑구에 사는데 중랑구 노원구의 6만 가구가 밤에 그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난방하고 온수가 밤에 끊겨버렸습니다. 그게 뭐 밤에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유난히 춥다 보니까 이런 네. 생활 정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대형 사고지만 네. 작은 사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나 행정하는 분들은 뭐 올해 지방선거라고 난리인데 그 전에 자기 지역에 이런 난방 온수 끊기는 것부터 좀 점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랑구청장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 저 서울시장 중랑구청 서울시장까지 올라가니까. 노원구 쪽이 잘못한 거예요. 노원. 그쪽에서 오니까. 알겠습니다. 전개 문제는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전개 문제는 한전입니다. 한전. 뭐 그냥 잘하세요. 한전. 잘하세요. 문제. 아니 그래서 한전은 공급원이고 중간에 뭐가 알겠습니다. 맞는데 예. 이제 뭐 누구 책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좀 잘 알아. 아 그렇죠.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추운 겨울에 일반 국민들 여러 가지로 힘든데 난방마저 끊겨버리면 정말 알겠습니다. 서럽죠. 기가 막힙니다. 해야 됩니다. 여야 공방은 좀 이따 틀림없는 좀 이따 말씀입니다. 하시죠. 자, 이번 주도 역시 대형 논란거리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평창올림픽 문제, 우리가 참 어렵게 개최를 이제 한 2주 남은 것 같은데요. 평창올림픽 관련 논란도 있었고요. 또 이제 국민의당과 또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 또 반대파 문제, 여러 가지의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 보고 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 평화 공세와 정치 쇼에 끌려 다니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북측 대표단장이 모든 것을 정하고 선택한 적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색깔론 더 씌우기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어처구니 없는 내로남불입니다. 자중자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평창올림픽 관련한 얘기입니다. 뭐 온라인상에서는 뭐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 이게 뭐 순번이 바뀌는 그렇게 아주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좀 그러나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해외 외신에서는 상당히 또 극찬을 하는데 우리는 남남 갈등이라는 아주 그 악재 속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세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 지금 평창올림픽이 남남 갈등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네. 첫째는 우리 정부가 네. 그 김정은의 신년사로 비롯된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조금 과했다. 뭐냐면 지금 현송월이 와가지고 지금 네.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현송월에 맞춰지는가 하면 미국 MBC가 지금 이번 평창올림픽 주관사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1조 원을 주고 뭐 주관사가 됐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 들어가서 현지 중계를 뭐 중계도 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조차도 아주 시니컬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고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비판이 나오니까 MBC는 우리는 지금 통제당하고 있다. 이 방송하는 것을. 그렇다면 자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북한이 어떤 기여를 했던가. 제가 알기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거쳐가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겨우 정말 강원도민의 글쎄 힘을 말이에요. 얻어서 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내일 모레가 개막식인데 북한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북한이 뭘 했느냐. 게다가 이제 2030의 또 다른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아이스하키 그 여자팀 단일팀을 두고 지금 여론이 80%가 넘는 2030이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진행되는 평창올림픽은 뭔가 이상하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터넷의 그 분들이 평화올림픽을 갖다가 이제 실시간 검사 1위로 만들자고 올렸더니 네. 거기에 반대해서 자 평양올림픽을 또 올려가지고 또 싸움이 벌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의미한 국력의 낭비인데 이렇게까지 간 데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북한에 끌려다니는 정부의 태도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논란이 된 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 대하는 정책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까? 참 그 동의하시는 거 같네요. 동의하지 않죠. 아, 그래요? 뭐 참,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올림픽이 말 그대로 평화의 제전이고 올림픽은 이 고대 로마 때부터 전쟁 중에도 휴전을 하고 이렇게 그 평화의 제전으로 스포츠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지구상의 지금 유일한 분단국이고 외국에서는 이 한반도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할 정도로 북한의 김정일 그 미사일 발사, 네. ISBM까지 이렇게 발사하면서 그런 상황에 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 그 미사일을 쏴겠다 우리도 그러면서 북미의 이 두 정상들이 책상 위에 버튼이 누가 크냐를 갖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과 북이 그 단일팀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동시에 입장하고 같이 함께 이 올림픽을 치르게 됨으로써 결국 그게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이 평화의 제전,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고 또 이 한반도가 최소한 네. 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또 올림픽 기간에라도 이 저 나라가 전쟁하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두 나라가 서로 대화하고 화해 무드로 가는 정도가 아니고 손을 잡고 심지어는 같은 팀으로 뛰네.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큰 이 중요한 메시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트럼프도 아까 뭐라고 미국에서 뭐 이래 냉기류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식적으로 다 환영하고 네. 심지어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고 공격하고 굴복시키겠다는 트럼프가 차제에 김정은과도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하겠다라고까지 했잖아요. 결국 그게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전쟁 그럼요. 부분들이 이게 이제 통화로 그렇습니다. 왔는데. 20, 30대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왜? 사실 좀 이 과정에서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을 좀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 설득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최소한 이게 이 불공정한 게 아니고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됨으로써 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하면 좋은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나가야 하는 과정인 것이지 이게 그냥 정쟁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 올림픽 정신을 망각하고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얼마나 힘들게 따온 이 올림픽인데 이 올림픽을 이 정쟁의 그 도구로 장으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있는 지금 야당의 자유한국당의 모습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 국민들도 최소한 그것만큼은 원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평창올림픽이 국가적인 행사고 또 우리의 축제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야권의 정쟁화시키는 바람에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올림픽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뭐 그런 실제로 말씀이시. 박하여시 위원장조차도 예. 작금의 그 평양 올림픽 운운한 것은 정말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을 준비해온 모든 사람들
사실 네. IOC 그 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뭐 조직위원회뿐만 그래요. 아니고 예. 모두 세계 모든 위원들까지 다 또 참가자들까지 다 이렇게 얼마나 네.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그들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바오 알겠습니다. IOC 위원장이 오히려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김정호님 얘기 좀 듣죠. 예. 문재인 정권이 아마 지금의 이런 갈등 상황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전혀 지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리고 남북 간에 그동안에 너무 단절이 크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남북 관계가 신뢰와 어떤 협력 관계가 좀 차곡차곡 쌓아올린 위에서 이런 남북 간의 어떤 단일팀 구성이나 예. 이런 올림픽 참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이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의 간극이 너무 컸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 보수 정권 10년 네.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30 세대가 단일팀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쉽게 용인될 수 없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남남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우는 386 세대가 이제 586이잖아요. 그리고 50대 이제 중후반에 다 접어들었는데 그 세대와 또 6.25를 겪었던 세대, 전후 세대, 그리고 지금 2030 세대가 느끼는 북한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은 문화적 경제적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정서적인 것도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정서적인 그 선동에 기대서 2030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는 저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 느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어떤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정의로운 것과는 이 배치되는 이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그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자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이제 단일팀으로 구성하기로 결론 내는 과정에서 예. 이미 지난 11일에 IOC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선수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나 또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던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전혀 몇 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에게 전혀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우리 팀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실감 또 공분하고 있는 이 젊은 층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론이 이렇게 분열된다. 단순히 야당이 이거를 뭐 평양 올림픽이다 뭐 이렇게 지칭하고 그거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부가 조금 대처를 잘못한 게 아니냐. 그 전제는 그동안에 너무 그 신뢰가 없었고 협력도 교류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그 패착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덧붙여서 이 홍준표 대표를 위시로 한 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거 노회찬 의원이 그거 그렇게 부른다면은 평양 냉면도 함은 냉면도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빗대어서 그런데 평양 올림픽이라고까지 지칭하는 거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정치적 공세로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들에서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구촌 축제라고 하고 평화 화합의 장이라고 하는 이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이 주최국에서의 이런 갈등 양상은 상당히 조금 부끄럽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어 해석 능력인데 아니 홍준표 대표가 평양 올림픽이라고 지금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겁니까? 워딩대로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으로 제대로 못하냐는 비판을 한 건데 그걸 마치 홍준표 대표가 평양 올림픽을 추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지 알 때 말이 안 되고요. 또 두 번째 평화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시다시피 에케히리아라 그래가지고 과거 그리스 때부터 자 올림픽 동안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휴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전쟁하자는 겁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이는 북한에 있습니다. 미사일 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보세요. 현성월이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에 중국의
공연단이 갔습니다. 거기서 미사일을 쏘고 김정은이 찬양노래 부르려고 하다가 중국조차도 추방시켰습니다. 못하게 하고. 그런 전력이 있는 현송월 악단을 갖다가 지금 이 신성한 평화올림픽에서 전야제 뭐 남한에 부르고 또 6월 8일 날 멸병식을 한다면서 거기서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합니까? 저는 이게요, 우리가 북한을 대우하고 참가하고 하는 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지금 평양을 의식해서 이렇게 열병식한 2월 8일 날 북한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갖다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요, 저는 이거는 도대체가 올림픽 정책에도 맞지 않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평화올림픽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전쟁을 공격을 합니까? 오고 싶으면 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가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바흐 IOC 위원장은 혜택을 준 겁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북한이 참가할 길을 준 거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정치나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나면 될 것을 우리가 지금 북한에 과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이고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든 뭐 어떤 정당이든 간에 평화올림픽을 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깨는 자는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앞뒤를 잘라가지고 평양올림픽으로 변제시키고 있다고 걱정하고 비판한 걸 갖다가 한 말로 잘라서 마치 홍준표 대표는 평양올림픽 지지론자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 왜곡이고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민주주의의 언론 표현 정치의 자유를 갖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왜곡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화올림픽을 원하면은 지금부터 이 정쟁을 이 자제하고 멈추고 이제 올림픽에 우리가 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평양 올림픽 하는 바람에 일본의 대표적인 이 극우 이 반한 인사가 누굽니까? 이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예. 지금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어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똑같이 우리 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송월 건도 우리가 현송월이 그래 뭐 중국에서 추방된 게 아니라 그냥 철수되고 갔죠. 공연을 못하게 했죠. 어쨌든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을 대표해서 자기 이 공연단을 북한에서 보내서 여기 와서 이 문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6.15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14자 공동선언 때도 그렇고 다 북한의 조용필 이미자 뭐 다 같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또 내려와서 뭐 얼마나 우리 국민들 환호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지구촌에서 그래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저 한반도에 이 전쟁의 불씨가 사그러지고 그래도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릴까? 좀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게 됐고, 그 강경하고 세게 눌렀던 트럼프조차도 이거를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정말 한반도에 북한이 차제에 한반도에 이 화해 협력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물결들이 가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핵을 포기하고 이 비핵화의 한반도가 될 수 있다면은 그 단초가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이 단일팀 구성할 때 이 절차적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우리 20, 30대들이 그런 거 지금 대단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과정들의 조금만한 이 실수들이 있고 조금 또 아쉬운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은 게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고 한 마음으로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저걸 좀 노력을 해서 정치권이 알겠어요. 최소한 예. 정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따져보죠. 기간에는. 구체적으로 변절됐다는 것이 뭐 현송월에 대한 과대 의존,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한 거,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전야제 한 거고 세 가지인가요? 마식령 스키장에 마식령 훈련하는 스키장에 것도 있죠. 그건 뭐 대표 선수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하러 간 그렇다 거고. 하더라도 그런 걸 갖다 왜 합니까? 예? 잠깐만요. 그것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절시킨 이유다 그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왜 굳이 대한민국 구체적으로 아니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렇죠.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변절됐냐는 거죠. 예. 이거는 평창올림픽입니다. 강원도민들이 그동안에 피땀을 샌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올림픽의 전야제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전 세계 전파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뭘 기여했나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네. 핵과 ICBM 그 미사일을 갖다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트럼프조차도 북한을 이렇게 의식했을까? 아니 남북한이 있고 올림픽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금강산에서 전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평창올림픽이 계획됐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네. 느닷없이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신년사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남북이 급하게 만나서 했는데 우리가 아니 저는 단일팀 정도는 솔직히 이런 안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예. 전야제를 금강산에서 하고 마식령 스키장에서 마식령 스키장 알다시피 인권 침해 그 본고장으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곳이고요. 네. 김정은의 체제 선전의 대표인 곳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 신성한 올림픽을 하는데 평화올림픽을 하는데 마식령 스키장 이게 왜 들어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스키장 마식령보다 훨씬 좋은 훈련장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의도적으로 북한에 지금 그러니까 진성은 잠깐만요. 제 우리가- 말씀 끝나고 예, 하십시오. 예. 하는 것이고요. 또 왜 현송월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고 미사일 뭐 이런 걸 갖다 홍보하는 사람들을 갖다 굳이 대한민국에 불러서 국민 감정을 들쑤시고 다녔느냐. 저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 정부가 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 국민들도 좀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하다. 왜 이렇게 북한이 휘둘리는 겁니까? 과도하다 그런 진성호 예, 좀 님, 과도하다고 그거는- 봅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치하는데 야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의논해 봤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터지니까 아니 이건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남북의 화해 올림픽이 아니라 이거는 북한이 끌려다니는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데 정책 비판조차도 올림픽이니까 평화의 제재니까 입 닫고 있으라? 저는 이런 것들은요. 이미 이런 것들은 국민 여론이 반영돼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촛불 정신이 지켜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님도 좀 변절된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비난하고 비판할 일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 평양 올림픽으로 그러십니까? 변질되어 간다 이런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평양 올림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체는 엄연히 대한민국이고 평창에서 열리는 그런 동계 올림픽이고 네. 또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적어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선수들의 안전 또 그 온 세계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효과도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과한 표현이다. 또 그 불필요한 그 논란을 일으킨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현성월에 대한 과잉 의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언론이 또 이 보도 통제나 취재를 이렇게 좀 막고 이런 과잉 의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과열시킨 반대로 그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봐서는 뭐 다양한 채널들이 현성월에 대한 관련된 보도를 하면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또 불가피한 측면도 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왜 사전에 와서 들쑤시고 다니냐 이런 말은 전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사전에 전공단이 와서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예술단이나 응원단이 와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전 준비나 보지도 않고 어디를 와서 하겠어요? 그건 필요한 절차임에 분명했습니다만 과잉의 측면도 없지 않고 또 경호하거나 이런 그쪽에서도 얘기하기를 조금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 스스로 인정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고 너무나 급격하게 신년사에서 비롯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과 그리고 예술단, 응원단 파견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이 굉장히 지금 짧은 시간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단순히 올림픽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 이후에 이 한반도 위기와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은 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적어도 북미 대화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대화 정도까지는 끌어내야만 네. 이런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뭔가 성과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거를 자, 얘기했던 이렇게 거죠. 그러니까 연관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총력을 다하고 그런 부분도 결국 이제 김정은 의원 말씀대로 평창 올림픽 과정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또 북미 간의 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의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더 남북 관계는 악화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반기문 총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할 때 북한 가장 이 그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 관련돼서 네. 무엇을 했는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반 총장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 꽉 막혀 있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 순간들 아니었습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입니다. 지금 ICBM 뭐 이 그 발사하고 뭐 또 발사하네 마네 뭐 이렇게 하고 북한에서 미국에서도 미사일을 쏴네 마네 하고 네. 했던 것들이 불과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1월 어쨌든 6일 날 그렇습니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평화의 해밍 무드로 지금 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림픽 이후에 당연히 올림픽 이후에도 이 분위기들을 끌고 그리고 가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에 북미 간에 대화를 이 정상 간에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펜스 부통령이 온 누구? 누구든지 뭐 그게 누가 펜스든 트럼프든 뭐 이방카든 누가 가든지 어쨌든 최고위급에서 이 대화의 채널이 열릴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뉴스고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첫 술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이 과정들을 잘 밟아서 이 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가보자는 거거든요. 그 가는 네.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오는데 북한 팀이 오고 같이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고 예. 문화사절단이 오는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북한이 간절히 원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해서 원하는 거거든요. 서로 북한과 남한이 협상을 해서 당국자 간에 협상을 해서 하나하나 합의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답사 오고 점검단이 그래요. 오고 우리도 예.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송호를 과잉 의전을 했다 그러는데 저도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도 했고 나름대로 그 의전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합니다만은 정부 간에 답사단들이 오는데 숙소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경호해주고 길 안내해주고 그 장소들 다 가서 하는데 그런 정도고 그다음 교통편이 당연히 제공하죠. 북한에서 가서도 우리도 다 제공받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마신령 갔을 때 그럼요. 그거를 제공받았다 갖고 그러죠. 과잉 의전이다. 언론들이 현송을 하면 얼마나 스타입니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지금 이 한반도에서 남과 북에서 이 최고의 스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의 취재 경쟁이 과열돼서 그랬던 걸 가지고 마치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뭐 식사 대접을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의전은 아주 절제되고 깔끔하게 선을 넘지 않는 그래요. 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를 트집을 잡아서 마치 심지어는 이제 평양 올림픽이라고까지 끌고 그래요. 가고 진 의원님. 그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가는 건 알겠습니다. 곤란하다. 예. 나경원 의원 그 청원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IOC 회장한테 사안을 보는 데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청와대 지금 IOC 조직위원이죠, 현재. 그렇죠. 평창 IOC 중에 평창 평창 올림픽 조직이요? 중인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나경원 의원이 IOC 회장한테 IOC에 보낸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곡해와 왜곡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그 편지에 대해서 이 청원을 보내서 20여만 명이 보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요즘 보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평창 스페셜 올림픽 때 위원장을 하면서 북한의 참여를 갖다가 이제 유도하는 편지까지 보낸 글쎄 사람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맞건나는데 그래서 나 의원이 분명하게 자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IOC에 보낸 편지 요지는 이거다. 지금 IOC가 대한민국 정부만 가지고 이게 이 대화 통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내에는 지금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하다는 데 대한 여론이 있다는 걸 갖다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나경원 의원이 분명한 게 뭐냐면 마치 내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한 번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걸 반대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반대하는 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단일팀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팀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실제로 그 국회의장실이 조사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 30대는 80% 넘는 사람들이 단일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론을 전한 것이고 또 하나 두 가지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강산에서 올림픽 전야제를 하는 것하고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국내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여론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 여론을 갖다가 전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 의견을 전한다고 한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예. 국내에서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죠. 근데 그건 다른 게 뭐냐면 왜 달라요? IOC는 실행기관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그 실행기관의 한국 측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국내에 어떤 이루어지는 이 단일팀에 대한 여론 같은 걸 갖다가 IOC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래요? 문제는 저도 이 문제도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나경원 의원도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게임의 한 축으로 들어간 거고요. 또 그런 점에서 또 갑자기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이제 그 칭송하지 않던 일부 또 보수 지지자들이 나경원 의원 사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스포츠에 대한 이런 나경원 의원 제가 때는 뭐 용기 있는 행동일 수 있고 또 뭐 일부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소신 있는 행동이고 실질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이번 일로 해서 비판을 받든 칭찬을 받든 간에 본인은 정치적인 어떤 팔을 키웠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예. 이런 행위조차도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치자- 소신이 있다는 거는 거세요? 저는 좀 문제가 아니요. 있다고 봅니다. 이 단일팀 구성에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연 이게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현했는데 오히려 IOC와 북한에서 더 적극적이었다 이런 IOC 도 보도가 있어요. 적극적이었죠? 그렇죠. 더 적극적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이 뭐 그동안 장애인 뭐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기도 했죠. 그런데 과연 본인의 이 편지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바 위원장도 이미- 상당히 단일팀에 대해서 그렇죠. 강력하게 그리고 종용하고 이미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뭐 효과를 노리고 했다. 전 이렇게도 생각을 무슨 정치적 하죠. 효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뭐 국내- 서울시장 뭐 출마설도 있고요. 다양한 정치적 노림수가 뭐 마냥 없었을까 나도 이렇게 보수의 생각을 목소리를 하고요. 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 네. 사실상 조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 어떤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고 주변부에 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재등장하는 어떤 네. 계기 마련에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일팀 구성은 결과를 떠나서 이미 그거 자체만으로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외국 언론은 되게 우호적이에요. 외신들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올림픽 2주 앞두고 네. 이런 논란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응원팀이 오고 지금 함께 공동 응원팀 꾸려지는 게 네. 결국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전이잖아요. 표를 서로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2월 8일 날 그 북한에서 건국절 열병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 북한의 열병식이라는 게 우리 국군날 행사철에 과거에 했던 국군날 행사처럼 거기는 그 북한에서 또 그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건국절 날짜를 바꿨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3년 전부터 바뀌었죠. 이번에 바꾼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평화에 대해서 민감한 이 사안이라서 우리 국내적으로 이게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또 뭐 충분히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이 올림픽 정식 기왕에 이게 단일팀을 구성하고 공동 입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화해 협력의 무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계 이 와중에 세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네.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열병식을 또 2월 8일 날 해왔고 말이죠. 그걸? 아니 2월 8일 날 정해져 있는 날이잖아요. 그날 그게 정승기념일로 그는 우리 뭐 이 광복절 정해져 있고 국군날 정해져 양쪽, 있고 정해져 있는 날을 하는 걸 갖고 우리가 그건 아니요. 북한도- 건군절을 한 거는 지금 3년 전부터 아니, 내가 맞는데 진짜, 이렇게 대대적인 열병식 한 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양쪽 것들인데 공세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북한이? 것들이 이 그 올림픽 정신에 저해하고 또 이 걱정을 끼치는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그렇죠.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나경원 나경원 얘기는 예. 나경원 의원 얘기는 그분은 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IOC 이 평창 올림픽의 조직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본인이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으로서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진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얘기가 또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 와중에 나도 정치적으로 한몫 보겠다. 이런 얄팍한 정말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국민들을 일각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려한다. 좀 책임 있는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이 정치인의 자세, 예. 정치인을 떠나서 지금 평창 올림픽의 조직위원으로서 어떻게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축제 분위기로 갈 수 있을 알겠습니다. 건지를 예. 좀 더 냉정하게 고민했으면 그래요.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온 얘기 간단하게만 예. 짧게. 저는 근데 20초. 예.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성의 원칙이고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마치 야당이 비판을 하면 굉장히 건설적인 비판조차도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공격하는 거. 특히 저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다는 거는요. 네. 이거는 물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다가 나경원 의원을 갖다가 파면해라? 직접적인 권한도 없는데 거기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문재인 제 말 들어보세요.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그러면 거는 너- 곤란하죠. 2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아니, 지금 그 지지를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물론- 재성 의원은 아니,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 그렇게 폄하해버리고 지지하는 분들로 보인다고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아니, 어쨌든요. 왜 제가 이 그건 말씀 국민들의 드리냐면 뜻을 이 청원을 지극히 왜곡시키는 아니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게. 그건 제 예. 정책인 주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런 민원을 청원을 넣어가지고 IOC 위원을 박탈하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방법도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일부 맞을 수도 있으나 또 어떻게 보면요. 이런 방법이 아니 청와대가 무슨 맞는 기구입니까? 맞는 기관입니까? 모든 일을 다른 민간이 하고 스포츠 기관이 해야 될 일도 전부 청와대에 달려가서 민원을 넣고 아니, 청와대에서 아니, 국민을 들어보세요.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국민들의 생각은 의견을 올릴 아니, 수는 이런 있는 식의 거지. 지금 생각은요. 진성 의원 말씀대로 아니, 들어보세요. 그건 국민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아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 그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또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데 결정하는 거지. 제가 그걸 갖고 뭐 생각하는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청와대에다가 다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은요.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국으로 가는데 자칫 방해될 수도 있다. 의견들을 저는 이런 제시하는 식은 겁니다. 민주주의의 그냥. 다양성을 갖다가 크게 칠 수 있다고 저는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세 분 다 평창 올림픽이 하여튼 성공적으로 끝나길 다 바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한테 논란이 있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하기 전에 한 10초나 20초씩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면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서 의원님부터 간단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소한 문제들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다 마무리되고 또 하나하나 이 문제점들을 또 해결해 가면서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세계 모든 이 그 사람들이 네. 다 이 단일팀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늘 다 실제로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최소한 이 지구촌의 축제 올림픽을 그래요. 네. 우리가 어렵게 유치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서 이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이걸 정쟁의 도구로 서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일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지 말았으면 김 의원님. 합니다. 예. 이 홍준표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이 별로 평상시에 존경과 신뢰하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두 분이서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수의 응집력은 대단하다. 목표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응집하는구나. 그 목표가 뭐였습니까? 목표가 이 평창 올림픽 관련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제 그들의 시각에서는 보고 공격을 하니까 네.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단하다. 뭐 그런 걸 오히려 네.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저는 어떤 북미 대학원 한반도 문제에 이 물꼬를 틀 수 있는 네. 어떤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비판을 자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은 가장 큰 민간 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조금
기왕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잘잘못은 알겠습니다. 뒤로 하더라도 2주 남은 올림픽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요, 저는 간단하게, 예. 1988년 서울올림픽 취재기자였습니다. 아, 그때요? 그때 신문사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당시 서울올림픽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서울이라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후진 국가가 굉장히 완벽한 올림픽을 치러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북한 문제에 몰입해서 지금 미 MBC조차도 주최 방송조차도 지금 이렇게 북한을 건드리는데 네. 실제로 평창 올림픽이 벌어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휴먼 스토리가 나올 테고 한데 네. 지금 보십시오. 올림픽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름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언론이든 어디든 간에 스포츠 스타 이야기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다 떠나서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평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북한 문제를 좀 줄이고 예. 정말 제대로 된 올림픽 이슈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할 일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최국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을 갖다가 세계적인 이슈로 만드는데 네.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북한이 다가 아닙니다. 좀 저는 큰 물 속으로 들어가라. 맞는 말씀이에요. 추천드립니다. 예. 이제 2월 9일부터 시작할 때는 정쟁이 없겠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평양올림픽, 평창올림픽 그러기를 문제가 없을 기대하죠. 것. 예. 그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그죠?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하여튼 없을 것 같고 또 국민이 바라는 거는 그 북한 선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환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이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신 대로 과도한 부분들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올림픽입니다, 하여튼, 올림픽. 예, 하여튼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또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시대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전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 하고요. 예,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화면을 좀 준비된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찬반 토론은 이게 점점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해당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당대회에 협력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바른정당하고 보수 야합을 중지하면 저희들은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통합파도, 중재파도, 최후 통첩. 기로에선 국민의당 최후의 선택은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잘 모르죠. 제3자니까. 중재파 7인의 뭐 행보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일단은 보면 크게 보면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일단 통합파 쪽이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반대파들의 면면을 보면 또 이분들이 또 그렇게 간단한 분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나름대로의 경륜 있는 분들이 많기 정치 때문에 구단, 팔단 다 있어요? 제가 관망한다면 아마도 이 일이 해결될 즈음에는 국민의당이 거의 반반 정도로 통합파 반 그리고 반대파 반으로 나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의석수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반대파 거의 몇석 갈것 같아요? 반대파가 만약에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 분들을 출당시킨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하면은 한 18 내지 20석 정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안 한다고 안 하는 한다면은? 경우는 또 새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한 15인 정도로 보는데 그것도 뭐 정치라는 게 이거 깨봐야 아는 건데 네.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양측 다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반반 정도로 끝날 확률이 높다. 뭐 그렇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한번 전망 좀 해주시죠. 아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반반이 짜장면도 반반. 제일 많이 주문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치킨 게임에 하고 있으니까 반반 치킨이 된다. 뭐 그런 노릇인가. 짬짜면도 네. 있어요. 네. 분당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낙관적으로 봤었는데 결국 올 게 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다리는 합니다. 넘어간 것 같아요. 이미. 네, 예.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문제는 다시 돌아서 3당 체제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이죠. 네. 가칭이죠. 민평당이라고 민평당. 약자로 하던데 그 통합 반대파 민평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인가, 구성이 가능해서 다시 이제 4당 체제로 갈 것인가, 이것만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교섭단체 구성의 부분인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나 뭐 정동영, 천정배 전 대표들은 일성이 뭐 개문발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 통합 관련된 것들을 저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철수, 유승민 이제 두 대표가 진행을 한다면 네. 민평당의 창당 대회는 2월 6일 정도에 하는 거는 뭐 불문가지이고 4일 날이 전당대회니까. 네, 그렇죠. 합당 전당대회니까 네, 6일 날 하겠다. 6일 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통합파 쪽에서는 이 올림픽 전에 통합해서 창당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인데 차제에 저는 이 비례대표 관련한 무슨 뭐 이 법안도 발의하고 그러니까 통합이나 합당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본인이 탈당계를 내면 그냥 의원직을 유지하는 뭐 그런 이제 법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안 자체는 지금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민의당의 이 통합이나 반통합 네. 문제와는 무관한 문제일 것 같고요. 뭐 이후에 뭐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재파 의원들이 5명 내지 7명 네, 정도라고 그분들의 얘기가 되고 행배가 있는데 중요하다고 봐요. 예.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요구하는 그분들? 조건은 그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일단 물러나라. 전당대회 전에 물러나라. 전에 물러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재파 내부에서도 뭐 중재파 의원이라고 분류되는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미 통합은 엎질러진 물이고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재파 내부에서도 사실 통합과 반통합파가 조금씩 갈라져요? 갈리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갈라서는 거는 당연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교섭단체 구성 여부만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셨어요. 네. 누가 승자예요? 누가 승자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대략 지금 우리 김정은 의원님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취재해 보니 대략 현재 이 통합파가 한 14명 정도 네. 된다 그러고 반대파가 한 18명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 4분 정도가 들어있죠. 네. 중재파가 한 7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중재파들이 내놓은 조건들을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 충족시켜주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하고 있는데 결국 최후의 이 선택만 남았는데 대략 그 기자 언론인들이나 취재해서 종합해 보면 한 4분 정도가 지금 김동철 의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중재파 중에서? 한 4분 정도는 안철수 이 쪽으로 안철수 가고. 통합 쪽으로 가고 한 3분 3분은 정도는 결국 들어간다. 이 정도 오는데 그러면은 비례대표 출당은 지금 안 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뭐 의원직을 사퇴할 수는 없으니까 몸은 가지만 마음 이제 한국 실제로 과거에 그 옛날 이미경 의원도 꼬마 민주당 시절에 그 이기택 총재가 신한국당으로 가버렸거든요. 예창 쪽으로. 지금 그랬을 김연아 때 의원이 그때 김연아 의원도 지금 그럼요. 실제로 지금 저 자유한국당 아니 바른정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 남으면서 행동은 민주당과 같이 하고 이랬듯이 뭐 당분간은 또 그런 만약에 형태로 갈 서가번 수밖에 의원님이 없겠죠. 지금 근데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예. 중재파 어디 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를 하면은 여기에서 같이 했으면은 최소한 어떻게 해서도 어떤 어떤 정치를 어떻게 정치를 벌이고 어떻게 뭐 밤잠을 안 쓰더라도 최소한 이런 상황은 안 만들었다. 이 마이너스 게임은 하지 않겠다. 지금 알겠어요. 39석인데 바른정당하고 합쳐봐야 지금 뭐 한 7, 8석 부족하잖아요. 알겠어요. 현재 계산으로. 근데 지금 민평당 가칭이죠. 민주평화당. 과거에 평화민주당을 거꾸로 하면 민주평화당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DJ 정신을 이제 강조했는데 이 민주당에서 민평당 쪽에 좀 우호적인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내가 국민의당에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국민의당의 대통령이 국민의당에 언제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무슨 안 좋은 감정을 왜 갖겠습니까? 분명하게 취임 일성도 그랬고 취임식 끝나고 나서의 행동도 협치해서 야당 당사 같고 충분히
그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들이 선거를 치룬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지금 최순실 박근혜 뿐만 아니고 지금 이명박 정권의 이 여러 가지 적폐들까지 지금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전국을 대통령으로서 또 집권 세력으로서 국정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극도의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당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지는 그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뿐만 아니고 이 바른 민평당을 아직 지칭할 수는 없는 거죠. 민주당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이 분당에서 나오면은 예. 20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같이 협력해서 끌어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불난 집에 불을 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요? 왜냐하면 선거가 불과 지금 6월 달입니다. 지방선거? 올림픽이 있고 또 이 선거가 있는데 국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선거라는 게 결국 그 민의의 확인을 시켜주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안 하겠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우리 구성하는 과정에 공정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불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치도 그 계속 과정이 빼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그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픽 우셨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 배지를 던지고 광역단체장이든 뭐 또 아니면 작은 도시든 간에 출마했다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당이 좀 위태롭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민평당으로 나오는 의원들 중에서 우리가 코드가 좀 맞은 분들 모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다 아니고? 예, 뭐 다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욕심이야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과거부터도 지금 121석 정도로는 굉장히 국정 운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늘 뭐 과거 DJ 다 그랬습니다. 네. 다 빼왔는데 네.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는 거는 맞다.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당 현역 의원 여론조사 한 거 보면 자 우리가 민주당하고 합친다든지 도로 네. 들어가는 데에서는 예. 한 명도 찬성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그렇다면 이분은 남아있는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했던 뭐 반반이든 또는 뭐 6대 4든 간에 쪼개진다고 가정하면 어느 쪽도 과거의 국민의당보다는 좀 작은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가 언제입니까?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과연 남은 반대파들의 정당이나 합친 통합신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명분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통합당은. 명분은 알겠어요?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까 말했던 그 의원님들은 계속 고민하실 거고 결국은 6월 달까지는 예. 크게 저는 뭐 기대 못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하여튼 같이 하자. 그분들은 원래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평당 쪽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이 국민의당이 이 쪼개질 게 상당히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는 뭐 함께 할 일 없다라고 이제 큰 소리 쳤던 민주당에서 원래 우리가 뿌리가 같았다 뭐 이런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보기에 안철수 그다음에 유승민 통합신당은 상당히 보수적인 당으로 규정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당 상황에서 이 40석, 39석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왔던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손짓을 하는 거는 당장 뭐 그 함께 연대를 하거나 뭐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의 어떤 협치, 다음 총선 이전까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걸 생각해서 미리 좀 포석을 깔아두는 그런 지방선거 전에는 아니고. 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함께 할 수는 없다고 왜 생각합니다. 그래? 왜 없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아, 그래. 이제 신생 정당이고 그렇게 창당 가기를 결의 대회, 원합니까? 창당 결의 대회 이제 마치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분당의 네, 오해하지 여지가 이제 마세요. 보이는.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그 지방선거 알겠습니다. 앞두고 연대하거나 뭔가 뭐
또다시 통합에 그러니까 분당해서 신당을 만들고 또 통합 이런 과정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시간이 다 대표 돼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승민, 안철수가 공동 대표를 하자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표를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 그렇겠죠. 이 통합파들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 지켜보죠.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주 정도 설 전에는 뭐 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세 분이 고르신 사진 한 컷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가번 전 의원이 고르신 사진 한 컷. 네. 예, 오늘 설명 좀 해주세요. 기무사에서 네, 저번에 그 댓글 또 블랙리스트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과거에 이른바 적폐 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절대로 정치 개입하지 않고 앞으로 군인의 본인의 자세로 일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현충원에서 저렇게 세심수에 손을 씻는. 네, 어제 얼마나 추웠습니까? 저기 댓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정말 근데 정말 너무 추웠겠다 싶은데 예. 뭐 무슨 취지는 뜻은 충분히 이 공감을 한데 꼭 저렇게까지 보여주기 식의 저런 행사들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집권당으로서 치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집권당 또 야당 여당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과했다. 다시 그러나 차제에 저런 각오는 분명히 지켜지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는 네. 또 이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를 왜곡시키는 네. 이런 불행한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김 의사 어제 그 상황 보면서요. 날짜 고른 사람이 혼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요? 골라도 하필 이렇게 추운 날 손 씻고 이런 거 뭐 의도는 좋았습니다마는 빨리 해야죠. 뭐 야답처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하필 자. 그 추운 날 골라서 손 씻고 국민 그러니까요. 앞에 그게 정말 쇼행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호님 고르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24일 날 이 이제 문제도 대국민 사과하고 네. 앞으로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네. 잘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했던 게 이제 24일이었는데요. 네.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법부 너마저 이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어떤 이 사법부에 거는 기대는 힘없는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거, 보루인데.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사법부 너마저 이 안에서도 이 판사들 뒷조사하고 블랙리스트 있고 청와대하고 또 이 법원 행정처가 교감을 이루면서 그것도 우병우 우병우 전 수석하고 수석이랑.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이 또 원세훈 국정원장 관련한 재판에서 댓글 사건 관련해서 뭔가 교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참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허투루 듣지 말고 이 반헌법적, 반민주적 이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 법원의 이 판결들, 특히 대법원의 이 판단들에 조금 불만이 있고 억울해도 그래도 이 항변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우리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를 지키는 최후의 이 보루, 이 신뢰를 담보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그래도 대법원이다. 그래요?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이 국민들의 신뢰를 무참히 깨버린 거거든요. 차제에 정말 거듭나는 예. 분명하게 정리하고 거듭나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폐는 곳곳에 다 숨어 있는 것 같고 사각지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진 의원님.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뭐 정적인 적폐가 아니라 이게 진짜 적폐가 지금 또 터진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아시다시피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참사가 예. 났습니다. 자, 지난번 제천 참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네. 다시 저런 대형 참사가 났고 지금 사망자 숫자도 뭐 경찰은 41명 또 뭐 이 소방당국은 39명 뭐 이렇게 막 바뀌는데 네. 자, 저게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이 전부 다 그때 제천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큰 병원 다 점검해서 이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다고 소방당국도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가번 전 의원님이 아까
사진 한 컷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이벤트와 쇼에는 능숙한데 본질에 너무 약하다. 저는 이 사건도 이 대형 참사도 내 할 일이라고 했으면 이런 화재가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또 이거 가지고 뭐 누가 책임 소재를 또 하겠죠. 뭐 소방관이 늦게 왔다, 누가 왔다. 이게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대형 사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큰 사건이 거듭됩니까? 저는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 오늘 또 뭐 이게 터지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오늘도 정치인들 전부 다 지금 다 내려갔어요. 현장 갔다고 하는데 예. 쇼 좀 그만하고 당신 일 하라 이거예요. 이거 있죠. 이건 누가 아무도 이거는 변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가 터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정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전 예. 이 지도부부터 해서 참 시스템이 겁나 걱정된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또 하나는 너무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그 애도를 표하고 그래요?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차제에 생각해봐야 될 게 지도자의 책임 대단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 밀양 경남도지사가 지금 부재합니다. 그래요? 없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 도골선거도 못 치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경남도지사가 이 소방 문제는 도지사의 그 일차적으로 그래요, 알겠어요. 책임이거든요. 예. 정말 네. 정쟁으로만 끌고 갈 게 아니고 해야 될 일들 책임을 정말 통절히 느끼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갑작스런 화재 참사 소식에 오늘 국민들의 마음이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근본적인 대책, 왜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 너무나 가슴 아픈데요. 왜 피해가 컸는지, 이 원인은 무엇인지 그냥 하나하나 좀 짚어서요. 이 뭐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토론 월가을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정말 진현이 흥분하시나 보다.